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스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이옥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1시간 전부터 떨고 있는 걸 아시고 박수를 정말 환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그 1박 세미나 때 강의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엄청난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안 떨 줄 알았어요. 근데 2호 전에 김명희 강사님이 강의를 해주시는데 계속 떨리더라고요. 나도 떠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 김명희 강사님은 강의 하시면서 우리 파트너 선생님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강의에는 일단 그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여러분들 눈, 귀 이런 걸 이제 눈으로 굉장히 호강을 하셨다면 지금은 글씨로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제목이 트레이닝을 통해 리더를 양육하는 스킬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정우진 사장님하고 조금 아까 이렇게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주제를 주셨다고 정우진 강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제 강의가 가장 어려운 주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유니시티 비즈니스. 자, 처음에 우리가 유니시티를 어떻게 만났냐가 다 있을 겁니다. 저도 유니시티를 만난 처음이 있었죠. 자, 1박 세미나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저도 처음에 1박 세미나 참석했던 그날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6년 전에 제가 저 뒤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성장할 거라고 확신은 있었지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좀 더 지나면서 1박 세미나에 오면서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만났을 때는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한 사람에게만 끊임없이 처음 만났던 그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 처음에 이렇게 만나요. 우리가 제품으로 만나고 건강을 찾을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 유니시티 비즈니스로 접하면서 돈이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 확 다가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믿어지지는 않는데 믿고는 싶은, 자, 이것을 믿음으로 연결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것을 끌어내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래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사실은 예전부터 우리가 꿈이 있었어요.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굉장히 많이 그런 것들이 묻혔던 거죠. 그러면서 목표가 없이 3개월 후를 생각하지 않았고 1년 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달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결정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예전에 있었던 그런 꿈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 목표, 그게 꿈이 조금 더 선명해지면서 목표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의지가 생기죠. 그래, 나도 해보자. 자,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걸 해보자. 이런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결연이라고 써 있어요. 이건 뿌리가 아주 깊은 거죠. 절대로 뽑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뿌리가, 어떤 의지가 말뚝이 박아지는 게 이 사업을 결정하신 분들이 끊임없이 1년, 2년, 3년 가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적극적인 배움의 자세, 열정. 자,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었습니까? 근데 이제 살면서는 내가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러 다닌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살기 바빴죠. 그런데 배움의 자세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좀 더 저 뒤에 앉아있다가 중간에 앉고 앞에 와서 앉고 줄을 서고 새벽에 와서 줄을 서고 이런 것들이 점점점 배움의 자세가 내가 몸에 틀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열정이 생기죠. 뜨거워지고 내가 정말 뭔가 가슴이 뛰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런 것을 맛보게 돼요. 유니티 안에서 사업을 결정하신 분들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있어요. 이 속에 와서 권리소득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권리소득에 대한 것을 막연하게 생각했던, 우리가 건물주? 뭐 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것도 나하고 먼 얘기였죠. 그런데 이 권리소득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간절한 바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도 그 권리소득을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이게 처음에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처음에 내가 유니시티 만났던 그때를 소중하게 우리는 스토리를 풀어내기 시작을 하죠. 자, 나는
내가 무엇이 하고 싶은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꿈. 자, 내가 돈 많이 벌면 나 이런 거 해야지. 나 여기 가야지. 우리 아이한테 이런 거 해줘야지.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자, 무엇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는 무엇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이것이 이제 점점점 생각이 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리더라는 그 단어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무엇을 갖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리더는 만들어지느냐, 타고나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20세기에는요, 리더는 타고난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리더는 만들어지고 길러지는 것이라는 주장이 요즘의 리더십의 대세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노력하면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내가 배우기만 한다면 리더로 양육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자, 리더가 길러지고 만들어진다는 말을 믿는 사람. 자,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죠. 나는 리더로 타고나는 거야. 아유, 내가 뭘 그거 하고, 아, 리더는 만들어진대. 그러니까 내가 도전해 볼 수 있어. 내가 좀 배워보면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더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결정을 한답니다. 어떻게? 리더가 되겠다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끊임없이 끝까지 성장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 사업을 성공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목표는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매일같이 움직이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열심히 할 때, 열정적으로 할 때 그때의 어떤 목표는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보다 성장했냐? 한 달보다 내가 성장했냐? 무엇이 성장했냐? 분명히 반드시 조금이라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걸 봐야 되는데, 내가 성장한 것을 봐야 되는데 앞으로 남과 비교를 하거나 앞으로 갈 지점에 대한 게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달보다 내가 성장했냐는 반드시 성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성장한 나의 성장과 비즈니스 성장이 있는데 나의 성장한 나만큼 비즈니스를 내가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성장하지 않고는 절대로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없다는 거죠. 자, 성장한 내가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거 딱 그만큼입니다. 그래서 지난달보다 나는 얼마큼 성장했냐. 저는 오늘 아침에 단톡방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정신세계가 성장하는 날이다. 내가 성장한 만큼 반드시 우리는 유니시티 비즈니스를 가지고 권리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이 되어가는 오늘이 될 것이다 라고 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딱 내가 성장한 만큼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지난달보다 내가 성장한 모습에 집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태도나 그래서 새로운 교육 과정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열심히 살았습니다. 뭘? 노동소득을 위해서. 노동소득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노동소득을 벌은 걸 가지고 남은 금액을 저축을 해서 그 잉여소득이라고 하죠. 그 소득을 저축을 해서 모아서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길이라고 하죠. 권리소득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리소득에 대한 이해, 그래서 새로운 태도, 배우는 태도, 이런 새로운 교육 환경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돈 버는 일을 하는 것과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자, 노동소득으로 잉여소득을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과 권리소득을 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얘와 얘가 비슷한 게 아닙니다. 얘는 왼쪽이면 얘는 오른쪽입니다. 얘는 앞면이면 얘는 뒷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쪽 면만 보고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권리소득을 버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필요하고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권리소득을 내 거를 만들려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반드시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게 우리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메가월드 시스템 안에서 이걸 내 거화가 되고 이 시스템이 내한테 장착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공장에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주 신형입니다.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누가 돌리죠? 자기가 혼자 돌립니까? 그죠? 그거를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우리는 매출을 일으키지 않아도 매출이 일어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예전에 이런 얘기 혹시 유니시티 사업 결정하기 전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들어보신 분? 한 분도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이럴 때 머리를 극적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쪽에. 예. 자,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든다는 것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구축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우리는 뭘 구축하려고 합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보상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 시간이 이제 저녁 먹고와 다음 시간이 보상이잖아요. 자, 이 보상을 정확하게 내가 알지 못하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한다? 뭐요? 매출이 일어나는 시스템을 하는 거예요.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들어오는 돈을 벌려고 우리가 이 권리소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보상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차 12세대까지 구축을 합니다. 이것이 권리소득이죠. 자,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지 구축할 수 있는지 여러분 배우셔야 되고요. 시작은 이걸 구축하려면 시작은 25~3입니다. 자, 20명의 소비자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5명의 사업자, 이것을 3번 반복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소비자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소비자는 우리가 20명의 소비자를 만드는 걸 기본 첫 번째 우리가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시작을 작동하지 않으면 두 번째는 없습니다. 첫 번째 작동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20명의 소비자는 내가 맘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맘을 먹냐 안 먹냐. 왜? 20명에다가 반드시 20이라는 숫자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20명의 소비자를 만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20명의 소비자를 만드는데요. 20명의 소비자를 만드는데 한 달 동안 20명의 소비자를 직대로 만들면 여러분한테 바로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준다. 만들 거예요? 만들 겁니까? 만들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결정하셔야 돼요. 왜? 20명의 소비자를 만드는 거는 이제 12세대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20명의 소비자는 반드시 지금부터 1,000만 원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21억까지 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근데 그 소비자 중에 매니아가 생기고요. 저처럼 유니시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왜 생기게 되냐? 제품만 좋았다고 생기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강의를 안내를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정면 돌파하셔야 돼요. 5명의 5번의 강의를 듣자. 5번의 강의를 들어보고 판단해봐라. 이왕이 먹는 거를 5번 들어보고 본인이 내 몸 관리하면서 먹어라. 등등등 5번의 강의를 듣는 걸 안내하는 것에 여러분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요, 내가 정면 돌파하기 시작하면 쉽습니다. 자, 우리가 띠틀 넘어서, 어렸을 때 띠틀 넘어봤습니까? 띠틀 넘어보셨죠? 처음에 어려웠어요. 근데 자꾸 뛰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5번 들어보자라는 말을요, 입을 떼시면 됩니다. 5번 들어보자라는 얘기를 매일 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센터 와서 듣게 됩니다. 자, 이렇게 5번을 듣는 사람들이 5번을 듣고 나서 아니다 그러면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과 내가 사업으로 만날 인연이 아니죠. 자, 그러면 놔둡니다. 그리고 50% 이상 5번을 들으면서 50% 이상 관심 생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50% 이상. 근데 나는 자신이 없어. 이거는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말을 노라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신이 없다는 말은 괜찮은 것 같은데 자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50%는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사업은 괜찮은데 돈 버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난 자신 없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50% 이상 올라오신 분을 QI 트레이닝이라는 데 입과를 시킵니다. 자, 예전으로 따지면 이걸 로컬 미팅에 가까운 거죠. 자, 회사 혈관 장에 대해서 5주간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QI 플랜 트레이닝에 입과를 하면 5주 동안 하면서 우리 그룹의 문화, 메가월드의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메가월드 시스템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흐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몸에 내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혈관 청소, 장 청소, 주력 제품에 대한 것을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하고 브리핑을 할 수 있게끔
QI 트레이닝을 졸업을 시킵니다. 근데 한 번 졸업을 갖고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한 번만 졸업해서 잘할 수 있는 분은 제가 4년간 해봤는데 한 분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잘하냐? 2번 하면 됩니다. 자, 3번 하면 됩니다. 자, 저희 그룹에 70대 되신 분이 계신데요. 7번 졸업하셔가지고 강의하십니다. 7번 졸업. 엄청 잘하십니다. 자, 누구나 맘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뭘 하려고 아까 생각했어요? 금방 까먹었잖아요. 뭘 하려고 우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잠자는 동안에도? 그렇죠. 권리소득 만들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이 7번이 됐습니까? 해야죠. 자, 그리고 PMC에 입과합니다. 자, 우리 21일에 이번 달 PMC가 이제 5주간 또 시작이 됩니다. 자, 이 PMC에 우리가 또 한 2-3번 정도 졸업을 하죠. 최소. 근데 여기에서 또 뭘 배웁니까? 우리가 이 스텝 때 방향. 우리가 권리소득을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이 돼야 되는데 방향 그리고 방법을 배웁니다. 이 PMC 이것을 또 졸업을 하죠. 내가 이 사업을 이 안에서요. QI 트레이닝과 PMC를 통해서 50% 이상 되었던 마음이 있었던 분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100%. 그리고 결정을 하고 나서 이미 이 QI야 또 PMC에 입과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자신감이 업됩니다.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 이 사업 결정하신 분, 자, 내가 사업을 결정했다. 그럼 초기 3개월에 바로 돌입되는 겁니다. 결정을 했다. 그래서 스폰서는 반드시 그 사람한테 5번을 듣게 해준 그 과정이든 트레이닝에 들어와 있던 그 과정이든 분명히 그분한테 대고 사업을 결정했느냐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결정했다고 하면 초기 3개월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러면 스폰서님이 밀착하시죠. 그래서 초기 3개월 동안 그분과 그 파트너와 내가 밀착을 해서 해야 될 것이 디렉터 달성, 그 다음에 20명의 소비자를 같이 명단을 적고 20명을 구축하는 거,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5명의 그 중 20명 중에서 5명의 소비자 뎁스 라인을 만들기 위한 뎁스 라인을 찾는 거예요. 자, 이것을 스폰서와 같이 합니다. 자, 스폰서는 경험이 나보다 많기 때문에 그 파트너보다 많기 때문에 초기 3개월 동안 배운 것을 가지고 이 파트너도 또 스폰서가 되면 그렇게 되겠죠. 자, 누군가 이런 3개월을 통해서 한 명의 파트너가 생기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그때부터는 3개월이 지나고 나면 본인이 직접 1대1 미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셀프 리더죠. 20명의 소비자를 같이 구축하고 스폰서님하고 하기 시작을 했는데 20명이 다 안 되었어요.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어서 20명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누가 해야 되죠? 제가 해야 되는 거죠. 제 자신이. 자, 누구나 다 이렇게 셀프 리더를 직접 컨택과 후속 조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후속 조치는 안 해봤잖아요. 후속 조치의 가장 중점, 소비자 후속 조치의 가장 중점은 호전 반응이죠. 네. 그런데 그 호전 반응을 내가 몰라. 초보자는 모르죠.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저 몰라요. 어떻게 해요? 몰라요. 스폰서님 해주세요. 스폰서님 전화해주세요. 스폰서님 가서 만나주세요. 어머, 거기 난리 났어요. 스폰서님 가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불났으니까 스폰서님 가서 불 끄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나는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폰서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본인의 파트너가 있는 분은요, 파트너한테 전화 올까봐 24시간 대기. 전화. 그리고 그 전화가 오면 그때그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물어보고 제가 해봐야 되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 소비자 있을 때도 물어봤어요. 저는 아직 이런 경험까지는 없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경험이 많으신 분한테 제가 전화해서 물어볼게요. 이렇게 그 자리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내가 모르는데 아는 체 하는 것보다는 그 상대방 고객님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질병이 있는 분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분은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많이 하신 분한테 전화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그리고 스폰서님이 전화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귀로 들었죠? 전화로. 그리고 내가 직접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호전관리 관리는 반드시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경험이 돼서 내 거가 됩니다.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은 절대로 내 거가 될 수 없어요. 내가 해본 것만 나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3개월이 지나고 나면 내가 후속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사업자가 돼서 3개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QI 플랜 트레이닝과 PMC에 입과를 하면서 이 QI 플랜 트레이닝이 내과화가 되신 분, 3번을 졸업해서 정말로 이제 본인 1대1로 브리핑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시는 분들. 자, 그러면 이렇게 셀프 리더가 됐던 되고 있는 이런 분들, 현장을 뛰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3개월이 지나서도 현장을 뛰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호전 반응도 스폰서님이 가져야 되고, 모든 브리핑도 스폰서님이 가져야 되고, 이렇게 돼서. 그렇다고 모든 브리핑을 내가 하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분은 스폰서님한테 부탁을 드릴 수 있고, 하지만 내가 중심적으로 내가 브리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는 겁니다. 처음에 못해요. 처음에 어떻게 잘하려고 하죠? 욕심을 내면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내려놔야죠. 처음에는 못하는 거야. 그래, 해봐. 2번 하고 3번 하고 10번 하고 사람이 못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셀프 리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쇼도 플랜 트레이닝이 들어갑니다. 쇼도 플랜은 아까 얘기했던 반드시 우리는 권리소득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모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의 정확한 이해를 이 보상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요. 이 보상 플랜, 그 다음에 쇼도 플랜을 2-3번 정도 또 졸업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4년 넘게 트레이닝을 시켜보고 있지만 이과하신 분 중에 한 번에 졸업하신 분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딱 한 명. 그리고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처음에는요 잘 안 돼요. 하지만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니까요 다 잘하더라고요. 어쩜 모르게 다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이 시스템에 있는 거에 감사하고 시스템에 있으면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쇼도 플랜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2대1 후원을 하기 시작을 하죠. 자, 파트너가 누군가 약속을 잡으면 파트너가 생겼으니까 파트너가 생겨서 그 파트너의 소비자를 또는 누군가를 약속을 정해놨을 때 본인이 이제 2대1 미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이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양의 후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대1 미팅은요. 자, 이거는 기간 관계없습니다. 나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나 얼마 안 됐으니까, 나 3개월 지났으니까 트레이닝 받았으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QI 트레이닝 받았으면. 그래서 해본 것만 또 내 거답니다. 자, 나는 잘하지 못하는데, 네, 처음에 다 잘하지 못하는데요. 본인이 2대1 후원을요, 10번만 해보세요. 잘합니다. 다 잘합니다. 왜? 뼈대를 내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레이닝을 해서 그 뼈대를 나한테 장착했잖아요. 까발총을 나한테 장착했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하지만 처음에 현장 가서 쏘지 못합니다. 잘 안 쏴져요. 쐈긴 쐈는데 어때요? 간역을 못 맞춘 거죠. 10번 쏴보면 어떨까요? 현장 가서. 좀 맞춥니다. 네, 좀 맞춥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2대1 미팅은 정말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백만장자가 돼야 되겠다? 나 부자 돼야 되겠다. 성공자 돼야 되겠다? 내가 리더 돼야 되겠다 한다면 그냥 하시면 돼요. 2대1 미팅. 겁내하시면 안 됩니다.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입니다. 그분이 또 날 잡아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잡아먹어요. 그리고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 미팅에 가서 파트너가 약속을 잡았는데요. 제가 본인이 가서 해보세요. 그랬더니 간대요. 그러더니 밤에도 전화하고 아침에 전화하고 내일인데 이제 내일까지 계속 전화를 합니다. 왜냐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 말만 했어요. 근데 가서 끝나고 나서 스폰서님 제가요 창업 브리핑을 창업을 했대요. 그죠? 근데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해야 신이 납니다.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요,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했을 때와 지금 했을 때, 지난달에 했을 때와 지금 했을 때, 처음 만났을 때와 처음 누군가 2대1 후원했을 때, 10번 했을 때 나는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 자신이 내가 해내고 있는 내가 달라지는 모습을 본인이 느낍니다. 그러면요, 신이 납니다. 희열감이 생깁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깊이를 본인을 더 퐁당 담그려고 본인 자신이 스스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셀프 리더 후원 스폰서를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기 시작을 하면서 중간 리더가 됩니다. 후원을 잘 하시게 되시는 분들은 중간 리더가 됩니다. 자, 이때 홈미팅 강사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자, 홈미팅 강사는 틀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틀을 우리가 홈미팅 가서 스폰서님들이 하시는 틀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트레이닝을 받고 내가 홈미팅에 강사로 쓰는 겁니다. 이것도 디렉터 이상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처음 쓰는 그 시점이 있죠.
어떤 분은요, 칠판이 날 잡아먹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잡아먹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홈미팅 강사 트레이닝을 했는데 너무 대단한 건 뭔지 아십니까? 다 잘하십니다. 저분이 과연 할까? 네, 2번 안 되면 3번 하면 되고요. 3번 안 되면 5번 하면 됩니다. 근데 다 잘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자, 이 홈미팅 강사 트레이닝을 통해서 자, 이렇게 홈미팅에 강의를 쓰기 시작하는 중간 리더는 이 밀착 스폰서, 이제 이게 뭐냐면 아까 여기 앞에 사업 결정하신 분 파트너 저기 뎁스 라인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ABC 뎁스 라인에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서 초보 사업자가 생깁니다. 누군가 초보 사업자 생겼을 때 스폰서님이 A 라인의 뎁스를 맡아줄 수 있죠. 그런데 초보자가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스폰서님이 어떻게 여러 명을 다 밀착합니까? 그죠? 자, 이제 내가 밀착하는 겁니다. 스폰서님이 이제 그 밀착을 하라 하죠. 그러면 밀착 초기 3개월 동안 밀착을 해서 그분을 디렉터를 만들어내는 걸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20명의 소비자를, 그분의 20명의 소비자를 만들어주는 걸 같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명의 뎁스 라인을 하겠다. 그 뎁스 라인을 하는 곳은 5명 결정한 곳은 일주일에 3번 이상 거기가 살다시피 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가 있는 곳이 뎁스가 됩니다. 소비자인데. 소비자 5명을 결정해놓고 내가 일주일에 3번 이상 가 있는 곳이, 내가 시간을 쓴 곳이, 에너지를 쓴 곳이, 정성을 담은 곳이 그런 곳에 반드시 커지게 돼 있습니다. 집중하고 에너지를 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뎁스가, 소비자 뎁스가 되기 시작하고 포도 송아리가 되죠. 자, 이렇게 초기 3개월에 밀착을 하는 중간 리더 스폰서가 됩니다. 누군가를 디렉터로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D,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강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나 강사가 되고 싶으시면 저희 팀 정말 많거든요. PD가 돼서 메가월드에서 이렇게 메가월드 그룹 안에서 강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자신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리더는 비즈니스 스폰서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여기 사업 결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까지 내가 직접 현장에서 해보신 분들은요, 비즈니스 스폰서를 너무 잘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 스폰서는 본인이 현장을 띄워보지 않았어요. 내가 20명의 소비자를 만들어보지 않았고 1:1 QI 플랜을 직접 해보지 않았고 브리핑해보지 않았고 그 다음에 후원해보지 않았고, 이런 분들이 비즈니스 스폰서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비즈니스 스폰서로서 내가 그분을 상담을 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상담을 합니다. 파트너들을. 그럼 상담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상담을 하냐면, 안 움직이는 사람은 상담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셀프 리더로서 본인의 20명의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상담해줘야 됩니다. 스폰서가. 그 다음에 중간 리더, 아까 얘기했던 밀착 스폰서를 하고 있어요. 밀착 스폰서. 그 밀착 스폰서를 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처음 디렉터를 만들어보고 누군가를 처음 밀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분이 그것도 또한 처음이기 때문에 그분을 1:1 상담을 반드시 해서 밀착 스폰서를 잘 해낼 수 있는 리더로 만들어내는 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후원 스폰서, 후원 스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1 미팅을 처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혼자 알아서 잘하겠지, 내가 보여줬으니까, 트레이닝 받았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설프죠. 배웠다고 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처음입니다. 다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또한 후원 스폰서로서 잘할 수 있도록 1:1로 상담을 비즈니스 상담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이 우리가 트레이닝이 되면 뼈대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뼈대를 가지고 현장에 움직이고 실전하면서 살이 붙게 되는 거죠. 살이 붙게. 안고 없으면 찐빵 만들 수 없습니다. 뼈대 없이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요, 나중에 뼈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1년 한 것 같은데, 2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흐물흐물해져 버립니다. 뭔가 뼈대가 있는 상태에서 살이 붙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강단이 있는 것 같다가 또 어떠한 유도리가 필요한 데는 유들유들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이 시스템 안에서 그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4번째는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시스템 안에서 뼈대를 만들어 가면서 끊임없이 처음부터 사업을 결정하신 분들은 업라인 스폰서님이 하시는 라인 미팅에, 스폰서가 주관하는 미팅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공하시는 업라인 스폰서님이 하시는 라인 미팅은요, 방향을 항상 잡아줍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방향을 목적지 부산하고 결정해놓고 나갔지만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요. 헷갈릴 수 있죠. 헷갈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에서 눈이 떼져요. 방향에서 눈이 떼면 안 됩니다. 눈을 떼면 안 되는데 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라인 미팅은 끊임없이 업라인 스폰서님이 방향을 잡아주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 열심히 하십니까? 여기만 열심히 하나 봐요. 열심히 하십니까? 재밌습니까? 저 뒤에 중간 뒤에는 안 재밌어요. 네. 이 사업은 열심히 하시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요, 가서 또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열심히 하지 말랬어. 누구누구 강사가 열심히 하지 말래더라. 그런 거 소용없대더라. 이렇게 말할 거죠.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기본이죠. 그렇지만 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자, 그리고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뛴다 했잖아요. 열심히 뛰는 사람일수록 중요한 건 더더욱이 방향입니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엉뚱한 곳으로. 그러면 시간 낭비가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열심히 달려갖고 시간 낭비한 게 문제 아닙니다. 다시 왔다가 다시 가는 거가 포기합니다. 그게 어려워요. 엉뚱한 데로 간 곳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내가 엉뚱한 데로 왔네. 다시 가.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는 사람일수록에 방향을 잃지 않도록 라인 미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방향이다. 자, 앞만 보고 뛰려면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만 보고 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얘기합니다. 저는 앞만 보고 뛰겠습니다. 이렇게 앞만 보고 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뛰는데 뭐가 중요해요? 방향 중요하지 않겠어요? 방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뛰는 분일수록 방향이 중요하다. 자, 미친 듯이 뛸 자신 있는 사람. 미친 듯이 아직까지 미친 듯이 뛰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미친 듯이 뛸 자신 있는 분 있어요? 네. 이 미친 듯이 뛸 자신이 있는 분은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죠. 좋은 바람이 불기 바래요. 순풍이 불기를 바란다면 더욱 방향에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어디로 이 배가 가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박민수 스폰서님이 이런 얘기 예전에 코로나 생기기 전에 인천센터 한센터 이렇게 오실 때 SMP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SMP 하실 때 다른 그 강의에 이제 오셔서 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강의를 들을 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만 본다. 또 나무도 봐야 되는데 숲만 본다. 어떤 분은 숲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은 어떤 분일까요? 숲만 보는 분. 뭐예요? 추상적인 분. 팩트가 없고 추상적인 분이에요. 목표도 팩트가 없고 추상적이고. 자, 또 숲을 봤다. 나무도 봐야 되는데 나무만 봅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두 가지 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요. 그래야 리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나무와 숲을 적절하게 보는 리더가 되려면 일단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룹 리더가 여러분들의 리더분이 하시는 라인 미팅이 중요합니다. 자, 5번째 모든 목표는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업은 내가 해내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사업은 내가 결정하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죠? 어머, 이것도 못해요? 결정하는 거?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무조건 결정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결정하는 거 맘먹는 건데 그거 못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네, 결정하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쉬워요. 이거는 맘먹는 거니까. 근데 모든 사업은 내가 해내는 것이다.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죠? 내가 해내려니까 갑자기 어렵지 않아요? 밑에 거를 같이 읽어버리니까 결정도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해내는 거를 내가 해내야 된다니까. 자,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조직 내의 사업자들의 수를 이 6가지가 중요한데요. 조직 내의 사업자들의 수? 이거 이제 내가 알아야 돼요. 목표를 이걸 세우지 않으면 조직은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12세대까지 구축해서 백만장자가 되려면 내가 조직이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정확한 선명한 목표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저만큼 인원을 만들고 싶어? 100명이요? 아니요. 처음에는 5명, 처음에는 8명, 처음에는 10명, 20명, 40명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센터 초대 수와 신규 프로그램, 아까 QI나 PMC의 이과 수의 목표를 동그라미 그리면서 미리 결정부터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오늘 그 PPT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빨간 거로 하나 딱 해놓은 것이 무슨 단어예요? 결정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나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거는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결정하면 반드시 그게 환경이 그렇게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그리면서 미리 결정하는 겁니다. 자, 라이 미팅에 참석하는 수? 자, 이것은 유니시티 혈액형. 우리 박민희 대표님이 얘기했잖아요. 유니시티 혈액형이다. 근데 유니시티 혈액형이 되려면요, 이 라이 미팅을 지속적으로 참석하시면 혈액형이 되더라고요. 자, 늘고 있는지 잘 보시라는 거예요. 센터 초대에 들어오는 인원, 아까 5명 들어보자, 이런 인원을 내 팀에서, 내를 통해서 누군가가 오고 있는지, 이과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늘고 싶다. 센터 초대에 들어오는 사람이 늘고 싶다. 그 다음에 QI 플랜 트레이닝 또는 PMC에 들어온 이과하는 수가 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간절하시면 프로모션의 기재가 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센터 초대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과 잘 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홈미팅을 하자고 잡아낼 수 있어요? 자, 프로모션 하면 됩니다. 프로모션은 어떻게 하냐고 어떤 파트너가 물어보더라고요. 예, 프로모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로모션은 자랑이잖아요, 자랑. 예, 쓰셔야 돼요. 아니, 이 얘기를 쓰라는 게 아니고 자랑할 걸 써야 돼요. 뭐부터 써보냐면요, 여러분 아이 있으시죠? 그럼 자녀 있으시죠? 자녀의 자랑할 것부터 한번 노트에 적어보세요. 한 20개, 30개, 50개 이렇게 쭉쭉쭉쭉 잘 내려갑니다. 본인의 자녀는. 그 다음에 스폰서님 자랑할 거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 센터에 초대하려면은 여러분의 강사님이나 아니면 센터의 문화, 우리 팀의 분위기 이런 걸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모션의 기재가 되는 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여러분 노력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또한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간절하면 정면 돌파하시면 돼요. 아까 그랬죠? 말하라. 센터가 들어보자. 말하라. 자, 오늘 있잖아요. 센터 초대를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동종요법, 우리 제품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원인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몇몇 질병이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몸 밖으로 내보내서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보세요. 내가 센터 초대를 많이 하고 싶어요. 원인을 한번 잘 돌아가 보는 거예요. 원인은 뭐냐면 내가 말을 이렇게 5번 들어보고 판단해봐. 5번 들어보고 아니면 안 하면 되지. 우리 이렇게 이 말을 직접 대고 몇 명한테 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몇 명도 아니고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몇 번 말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몇 번 말했나. 오든 안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몇 번 말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저희가 그랬잖아요. 나의 성장이 나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킨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몇 번 말했냐에 의해서 비즈니스는 성장됩니다. 자, 그리고 마중물을 넣으셔야 돼요. 마중물은 뭐예요? 마중물 넣어요. 자, 자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무슨 학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를. 그런데 학원 안 가요. 안 간대요. 청간대니까 안 간대요. 근데 그 학원을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거기 가보자. 이렇게 이걸 배우면 이렇게 좋아져. 안 갑니다. 그런데 또 얘기하죠.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뭐 맛있는 거 사줄게. 예쁜 옷 사줄게. 또 좀 있다가 어디 데려갈게. 뭐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학원을 그래서 일주일만 가봐 그래서 일주일 갔는데요. 그 학원을 결국 가게 된 게 뭐 때문에 갔는지 아십니까? 닌텐도 때문에 갔습니다. 그죠? 뭐예요? 맨 처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맛있는 거 사주게. 안 먹겠다니까. 학원 안 가도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 거잖아. 그죠? 그런데 점점 올렸어요.
상대가 원하는 것까지 가니까 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마중물 넣으시라는 거예요. 사업은 사업입니다. 투자입니다. 비즈니스입니다. 우리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매출이 오르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거, 권리소득을 벌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중물 넣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평균 매출액입니다. 내 가슴에 달려있는 핀이 있어요. 우리 이제 매니저부터 있어요. 디렉터, 시니어 디렉터, 그 다음에 또 이 디렉터, PD, 그죠? 그 다음에 사파이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 내 가슴에 달려있는 핀이에요. 내가 디렉터 핀은 안 달고 있어도 디렉터입니다. 그게 핀이죠. 자, 이 핀은요 간판입니다. PD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PD 핀을 달았어요. PD는 간판입니다. 하지만 내 진짜 매출액이 있어요. 진짜 매출액은 나의 진짜 사업체입니다. 저는 22살부터 점포 사업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점포를 망해서 또 차리고 또 망해서 또 차리고 세 번째는 그래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네 번째 차린 게 또 망했습니다. 세 번째 차린 돈까지 보태갖고 그런데 다섯 번째 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벌 거를 2년 만에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다 배웠어요. 20대부터 시작을 해서 30대 중반까지 돈이라는 건 벌려면 벌 수 있어. 돈 버는 게 어렵지 않아. 맘먹으면 다 돼. 이런 거를 배웠어요. 그렇다고 제가 부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의 진짜 사업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진짜 사업체. 그게 진짜입니다. 그러면 나의 진짜 사업체는 본인만 압니다. 나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셔야 돼요. 내 이유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개구리가 움츠려들었으면 끝입니까? 멀리 뛰려고 움츠려드는 거죠. 그 움츠려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멀리 뛰려고 할 때 움츠려드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 움츠려드는 게 뭐냐면요. 나의 사업체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판단을 한 걸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평가와 판단의 정확성에 의해서 성장이 달라집니다. 아, 나는 이 디렉터지만 나의 매출이 시니어 디렉이다.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나는 시니어 디렉이구나. 그럼 입 밖에 내라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그래서 본인을 절대로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판을 보라는 게 아니고 진짜 사업체를 보셔라. 그게 과대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나 자신을. 그리고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는 겁니다. 나는 시니어 디렉이니까 시니어 디렉으로서 내가 배워야 될 게 뭘까? 내가 시니어 디렉으로서 내가 하지 않고 있는 게 뭘까? 내가 시니어 디렉에서 이 팀 안에서 그룹 안에서 스폰서 계열 안에서 내가 무엇을 지금 해야지만이 맞을까? 내 파트너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내 소비자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본인의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을 또 하나 써놨습니다. 과소평가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자존감을 올리자 이렇게 써놨어요. 아니 금방은 과대평가하지 말라며. 그죠? 과대평가하지 말라는데요. 자존감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아까 전에 트레이닝을 하면서 뼈대를 했잖아요. 여러분 자신은요. 연습을 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연습을 하면서 희열감이 생겨요. 희한한 거는. 그리고 그것을 꼭 현장 가서 해보고 싶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면 현장 가서 해보고 싶지 않아요? 잘 보세요. 태권도 학원을 10년 다니면 대회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피아노를 계속 연습합니다. 학원 다니면서. 대회 한번 나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자, 여러분 가소평가하지 말고 자신감을 자신을 믿고요. 자존감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움츠려 드린 것 자체가 자존감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요 행사에 참가하는 숫자입니다. 오늘 같은 1박 세미나 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박 세미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미리 4, 4분기별로 3개월 단위로 우리가 1박 세미나도 있고 세미나 랠리도 있어요. 이 3개월 단위로 반드시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이 돼야 됩니다.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그렇게 되나요? 설정해 놓으면 그렇게 되나요?
자, 설정해 놓는다고 그렇게 꼭 되진 않습니다. 그럼 왜 설정하냐? 설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결정한 사람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그려서 숫자를 라인별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 라인에 자, 다음 1박 세미나 때 몇 명을 이 라인에서 데리고 오겠다. 참석시키겠다. 두 번째 라인에서 몇 명을 참석시키겠다. 세 번째 라인에서 몇 명을 참석시키겠다. 한 달 주요 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업가의 당연한 마인드. 이런 것이 정확하게 있으면 일정을 정확하게 알아요. 언제 PMC가 시작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너무 가소평가했나? 언제 PMC가 시작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은 여러분은 리더가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주요 행사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달에는 세미나 낼 일 했지만 이번 달에는 1박 세미나고 다음 달에는 또 세미나 낼 일이 있습니다. 세미나 랠리가 아직 1박도 이제 오늘 시작하는데 세미나 랠리가 언제 무슨 날짜에 하느냐. 그때 나는 라인별로 몇 명 어떻게 데려가겠다. 이것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사사분기별로. 자, 집중 후원하게 됩니다. 이걸 결정부터 해놓으면. 라인을 그걸 결정해 놓으면 그 라인에 그걸 만들고죠. 집중 후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라인 끝에 가서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QI 양과 쇼도 플랜 양을 늘리게 되죠. 그 라인 끝에 가서. 왜? 그래야 그 인원을 내가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는 내가 없으면 세상은 없는 겁니다.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싫어하는구나. 마중물 써라. 이거 싫어하죠? 근데 또 써 있네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마중물을 쓰라는 겁니다. 그 라인에 몇 명을 꼭 만들고 싶다. 마중물 쓰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이도 그냥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물며 어른을 여러분이 말을 해가지고 그분을 오게 할 수 있냐? 쉽지 않아요. 이런 것만 생각하면 돼요. 저는 이제 내가 어려운 어떤 뭔가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맞아?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들 때 바로 답을 찾는 방법. 그게 뭐냐면 자녀를 딱 생각하면 바로 답을 찾아져요. 항상.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아니야. 자녀를 생각하면요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를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 마음대로 하실 분 있어요? 내 말을 너무 잘 들어 우리 아이는. 내가 말하면 반드시 해. 그런 분 마중물 안 써도 돼요. 근데 우리 아이도 그게 컨트롤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중물 쓰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직급 상승 수입니다. 늘 뉴 직급자, 디렉터, 시니어 디렉터, 이 디렉터, PD. 자, 이렇게 뉴 직급 달성 수. 자, 라인별 파트너의 뉴 직급 달성의 타켓을 결정하는 겁니다. 누구를 디렉터로 만들 건지, 누구를 시니어 디렉터를 만들 건지, 누구를 이 디렉터를 달성시킬 건지 결정하고 그분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분이 안 한다면 안 하는 거예요. 결정부터 하는 거 중요하죠. 자, 그분이 해보겠다. 밀착 후원하면 됩니다. 내가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아까 쭉 봤을 때 후원 스폰서 했잖아요. 밀착 스폰서 했잖아요. 자, 그분을 밀착해서 같이 뜁니다. 내가 잘하지 못하는데 그분을 어떻게 같이 뛰어갖고 그분을 잘 만들 수 있을까? 못 만듭니다. 근데 왜 같이 뛰라고 그래요? 하나가 나요? 둘이 나요? 하나가 세요? 둘이 세요? 셋이 더 세고. 그죠? 그러니까 둘이 하는 게 낫지 않은 거예요. 같이 뛰면요 안 될 게 없습니다. 어두운 데를 갈 때도요 혼자 가면 무섭습니다. 둘이 가면 안 무섭잖아요. 그죠? 둘이 가도 무서운가요? 한 명보단 둘이 낫습니다. 그래서 같이 뛰면요 그만큼 성장이 빨리빨리 됩니다. 그래서 같이 성장하는 비즈니스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같이 뛰니까 우리가 이게 다르구나, 재밌구나, 신나는구나, 더 잘 되는구나, 누군가를 성장시켰더니 내가 이렇게 희열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알게 되면서 깨우치게 됩니다. 자, 점점 복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나는 팀워크라는 거를 가슴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팀워크는 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팀워크를 내 가슴으로 알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선수범하게 되고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5번째는 리더가 있는 라인입니다. 자, 리더는 메가월드 시스템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업자가 리더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룹 안에서 시스템대로 복제하는 사업자가 리더입니다. 파트너의 성장과 스폰서의 성장과 자신의 성장에 진심을 다해서 발로 뛰는 사업자가 리더입니다. 자, 이 세 가지에서 자신의 성장에만 뛰는 진심을 다해서 발로 뛰는 사업자 혹시 이 속에는 없겠죠? 파트너의 성장과 스폰서의 성장과 나의 성장, 이게 어쩌면 다를 수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어느 날은 파트너가 뉴 디렉터를 만들 때가 있어요. 그죠? 달성할 때가 있어요. 그죠? 또 내 직급을 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스폰서님, 나는 직급을 안 갈 때인데 스폰서님 직급 갈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룹 안에 어떤 분, 파트너, 그 다음에 스폰서님, 그 다음에 자신, 누가 성장을 할 거냐, 누가 뉴 직급을 도전하고 있느냐, 이때 내가 진심을 다해서 발로 뛰는 사업자가 리더입니다. 메가월드 방향과 스폰서님의 방향을 같이 보고 함께 달리는 것이 1순위인 사업자. 스폰서님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그룹 안에 리더분이 뭘 평소에 주장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번 달에 뭐가 목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올해 목표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스폰서님이 가고자 하는 길이 어딘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관심을 갖고 그걸 귀담아 듣고 그걸 가슴으로 새기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이런 리더의 숫자가 몇 명이냐, 이것에 따라서 이런 라인이 있는, 리더가 있는 라인이 또 몇 개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부터는 PD를 이러한 분으로서 PD가 되신 분들, PD가 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얼마나 많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성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6번째는 조직의 총 리더 수입니다. 전체 조직의. 자, 운영에서 경영으로 넘어가려면 총 리더의 수에 의해 뿌리가 깊어지고 진정한 속도가 나죠. 자, 운영. 저는 아직까지 운영자예요. 경영까지는 아직 넘어가지 않았죠. 자, 한참 더 가야지 경영으로 옮겨갈 겁니다. 그런데 내가 운영을 하지 못합니다.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하지 못하는데 큰 마트를 경영 잘할까요? 내가 팀을 운영을 못하는데 그룹을 경영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운영하는 것부터 운영에서 경영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운영에 내가 스폰서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팀을 운영하는지, 그래서 그런 걸 직접 봐야 되고요. 그 안에 총 리더의 수에 이런 운영을 잘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총 리더의 수에 의해서 뿌리가 깊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우리는 10년 갈 겁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하던 안 하던, 열정적으로 하던 안 하던, 이 시스템 안에서 있던 안 있던 반드시 10년은 갑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성장시키신 분들은 반드시 운영자가 되어 있거나 경영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라인에, 그 그룹에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지면 뿌리가 어떻게 깊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내가 속도를 멈추려 해도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지 않는 속도가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큰 6번째입니다. 성공의 8단계로 본인을 끊임없이 점검하라. 자, 우리 1대1 상담, 비즈니스 스폰서로서 상담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파트너 상담. 자, 성공의 8단계를 첫 번째,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성공의 8단계를 가지고 나 자신을 리더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안개가 왔을 때, 내가 조금 루즈해진 것 같을 때, 내가 참 비즈니스가 내가 성장하는 것만, 아니 내가 원하는 것만큼 성장이 잘 안 될 때, 이럴 때가 있죠. 계속 잘 되지만은 않잖아요. 제자리걸음인 것 같을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요, 나 자신을 성공의 8단계에서 처음부터 찝어봅니다. 내가 정말 또 꿈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목표 설정을 똑바로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결정을 안 해놓고 나는 열심히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건 나는 하고 있어. 그러면 두 번째, 명단 달성 다시 해봐야 되겠다. 저는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명단 달성 다시 합니다.
명당 역성을 다시 해보는 거죠. 이렇게 성공의 8단계대로 무엇이 내가 지금 또 놓치고 안 하고 있는지, 열심히만 하고 있는지, 성공의 8단계대로 내가 지금 스텝 바이 스텝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날 점검하면서 내가 이것이 지금 부족하구나. 그럼 나는 그걸 다시 반드시 지금 당장 합니다. 지금 당장. 그러면 또 발동이 걸려요. 그리고 또 속도가 납니다. 또 그런 때가 오죠? 또 성공의 8단계가 됩니다. 성공의 8단계.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점검을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러면 파트너의 상담도 저는 성공의 8단계 범위 내에서 점검하고 상담합니다. 그렇다고 사장님, 성공의 8단계 써보세요. 성공의 8단계대로 1번 하셨습니까? 2번 하십니까?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은요, 제가 성공의 8단계대로 본인을 상담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저분이 지금 어느 부분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건지, 어느 부분 지금 빠뜨리고 있는 건지, 환경만 보고 열심히만 하고 있는 건지, 이 8단계대로 하고 안 하고 있는 게 뭔지를 제가 파악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동기부여를 줍니다. 사장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사장님 이거 하면 잘하실 것 같아. 지금부터 잘할 수 있어요. 요거 한번 해보세요. 동기부여를 주면 그분요, 네. 또 환해진 것 같대요. 환해진 것 같대요. 안개가. 그럼 또 띱니다. 그럼 멀리 가지 못해요. 근데 또 상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상담이에요. 한 번 상담인데 멀리 가봐요. 스폰서 필요합니까? 비즈니스 스폰서 상담하는 필요하고 왜 성공의 8단계에 스폰서님과 상담 일주일에 매주 상담이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자, 7번째. 사업의 승패는 문화와 분위기입니다. 사업의 승패. 저는 이게 사실은 일본에 넣고 싶었어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이거거든요. 저는 이 비즈니스 안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처음부터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확신은 하고 시작했잖아요. 우리 모두 다. 난 이 사업으로 성공할 거야. 성공할 수 있어. 확신했기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근데 중간에 가면서요, 그 성공할 수 있어 그 자리가 잘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또 방향을 잃고 헤맬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계속 신나지만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매일같이 신나야 됩니다. 왜요? 왜요? 여러분 보세요. 작게 얘기해서 돈을 벌지 않아도 돈 걱정 없이 살아요. 별로 감흥이 없나 봐. 돈 벌러 안 나가도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요. 그때가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하는 거니까 확신이 있으면 신나야 되잖아요. 자, 신나지 않으면요, 기가 안 올라가요. 우울하면요, 기가 안 올라가요. 짜증내잖아요? 기가 바로 곤두박질 칩니다. 승질내죠? 화내죠? 불평하죠? 바로 기는요, 저 지하 속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호진 사장님, 제 알람입니다. 5시 반에 타먹으라고. 이제 자, 그래서 신나지 않으면 기가 신나요? 네. 신나지 않으면요 기가 안 올라와요. 그래서 자신이요, 여러분 화날 일이 생기죠. 화날 일이 생기는데 그 화를 계속 끌고 가냐? 바로 본인이 진짜 재밌었던 거를 깔깔대고 웃었던 걸 생각을 해보세요. 웃긴 장면. 그러면 다시 기분이 바뀝니다. 웃겼던 장면 생각조차 나지 않나요? 하나씩 있잖아요. 요즘은 유튜브도 많이 나와 있더만. 그 신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바로 기분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화난 거를, 짜증나는 거를, 화가 나는 거, 신경질나 이런 거를요 길게 끌고 가면 안 돼요. 절대. 그런 현상이 나왔을 때 바로 나를 터내야 됩니다. 그럼 재밌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한 가지 생각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만. 그럼 기가 바로 곤두박질 칠래서 바로 올라옵니다. 기가 올라오지 않은데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백만장자 되신 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항상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운길이 커지지 않으면 절대로 돈그릇은 커지지 않는다.
운그릇이 커지지 않으면 절대로 돈그릇은 커지지 않는다. 내가 돈그릇을 그만큼 갖고 있었기 때문에 30년 동안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내 돈그릇은 고만했던 거예요. 아니, 크신 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고만했든 그만했든 그만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도구를 우리가 찾았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운기를 크게 만드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이 신나지 않으면 기와 운이 커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이걸 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나지 않으면 기와 운이 꼬꾸라져 갖고 되는 일이 없대. 저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커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작아지는 건 얘기도 안 했잖아요. 커지지 않는다고. 기와 운이 커져야, 그죠? 돈그릇이 커진다고요. 신나면 기도 올라오고 점점 커지고 운그릇도 커진다는 거예요. 자, 8번째입니다. 성공자로 가는 동안, 우리가 사업을 하는 동안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성공자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 성공자로 가는 겁니다. 가는 동안에 문제는 계속 만날 겁니다. 우리가 유니시티 아니고 바깥에 살 때 문제 안 만났습니까? 문제 만났잖아요. 수도 없이 만나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문제를 계속 만날 겁니다. 자, 그 답은 메가월드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 답이 있습니다. 리더의 모든 답은 사실은 책임감과 사랑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 내가 전달해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끝까지. 그 다음에 내가 소비자를 전달했던, 사업자를 전달했던,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분들, 나하고 인연이 된, 제품으로 연관이 됐던, 사업으로 연관이 됐던 모든 분들은 내가 책임과 사랑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답을 찾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그 문제를 되짚어 보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못 찾죠? 자신이 혼자 못 찾죠? 스폰서님 상담하세요. 스폰서님 답을 찾을 수 있는 팁을 줍니다. 여러분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스폰서님이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메가월드 시스템 안에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 답을 찾을 수 없다? 시스템에 미친 듯이 올인하세요. 내가 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그냥 계속 강의를 한 3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보세요. 답이 거기 있어요. 웃긴 건 맨날 들었던 OM인데도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모든 문제는 분명히 수도 없이 나올 거고요. 이 문제는요,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간절히 원하면 누구나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부터 좋아했던 말이거든요. 저는 하나만 생각했어요. 항상 이 문구를 평소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살면서 내가 신나지 않을 때, 제가 신나게 사는 스타일이에요. 행복하고 기분 좋은 게 최고다. 신나는 게 최고다. 그런데 간절히 원하면 누구나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문구가 20대부터 지금까지 제 가슴 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엄청난 잠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든 그 원하는 걸 결정부터 하면, 그리고 자꾸 그 결정을 또 써보고 또 말하고 또 생각하면 거기에 에너지가 올라와서 내가 간절해져요. 간절해지면 간절해질수록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이아몬드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